구독, 좋아요. 환율이 오늘 장중 1,536원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나라꼴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오프닝에서 말을 했는데 이 고환율 사태 이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우, 정말 환율 쇼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예. 사실 지금 우리 경제 체질만 봤을 때는 진작 돌파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정책을 정말 망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저희가 이 MG 레지스탕스 방송할 때마다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나날이 나빠지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일 뿐 네. 이미 여러 위기 신호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원을 돌파하자마자 마치 유리천장이라도 있는 것처럼 연기금 진화에 나서면서 1,500원만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정말 간절한 정부의 바람이 읽혔는데 1,500원 돌파하는 순간 지금 이제 본물 터지듯이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상한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가격 상한제처럼 유가 틀어막듯이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이제라도 달러 사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 들겠죠. 그리고 지금 증시도 점점 더 불안정성 커지고 있습니다. 예. 외인들이 이제 이탈할 만한 요인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수익 내봤자 어차피 달러화에 대한 이런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수익 실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맡기는 것도 메리트가 없고 우리나라 증시 참여하는 것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폭락이라는 것이 곧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부와 심지어는 이 신임하는 총재 신현송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식이 너무 처참해요. 처참해요. 저는 매파라고 처음에 소개를 듣고 레퍼런스 체크들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니즈와 전혀 무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을 위해서 결단할 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좀 기대를 걸었었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위기도 위기인데 이번 정부가 경제 위기를 관리할 만한 인적 자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일부 정상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도 이번 정부 들어오려면 뭐 거수기 선언이라도 해야 되나 봅니다. 전혀 자신의 평소 신념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앞으로도 굉장히 좀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 오늘 뭐 방송 시작 전부터 예, 한숨을 좀 쉬시고 걱정이 좀 많은데 네. 지금 우리가 뭐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환율이 올랐다라는 표현보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두 개 같은 의미긴 한데 예. 아까 전에 뭐 여러 나라들 환율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뭐 한 시간 정도 전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다른 곳도 다 오르고 있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이스라엘하고 환율을 쳐도 이스라엘이 올랐고요. 이집트하고 거기가 지금 그 전쟁하고 있는 당사자랑 그 전쟁하고 있는 나라 옆 나라예요. 이스라엘, 이집트 다 중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어떤 이 세계의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원화의 가치가 지금 이란 전쟁 바로 옆에 있는 국가 그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보다도 더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환율이 막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또 이거 다 트럼프 때문이다, 전쟁이 나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전쟁 나기 전에도 환율 1480까지 치솟았었어요. 예. 그거 내리겠다고 또 1410까지 내렸다 60 찍었다가 63 찍었다가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안 되고 있는 거는요. 그냥 우리나라의 이유 때문에 안 되던 게 전쟁을 맞아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지 잘 되고 있던 게 꼬꾸라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제라고 하는 게 뭐 어디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다 정부 탓이다라고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돈 더 풀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단순해요. 우리가 이 원화라는 거의 총량은요. 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재화를 사고 팔 수 있는 그 돈들이에요. 재화의 총 가치라고 치자고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근데 우리가 어떤 생산력이나 재화가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통화만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통화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해외하고 환율 때문에 얘기하신 바와 같이 주식시장까지 적신호가 난 상황인데 네. 거기에다가 돈 더 쏟아보겠다?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걸 좀 찾아보니까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은 네. 이전에 이제 이전 정부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있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위기들이 온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정부보다 훨씬 잘 방어를 해놨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그 당시에 올랐던 환율을 가지고 이대로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고 지금 대통령 하시고 있던 분들도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7%가 삭제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7%가 삭제된 거면 지금은 15% 삭제된 것도 넘어요. 근데 그때는 달러 인덱스라도 좀 괜찮았지 지금은 달러 인덱스도 낮은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이 삭제되고 있고 대한민국 원화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소득이 삭제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긴축 재정을 해도 모자른데 확장 재정을 하겠다? 아 이거는 경제적으로 본인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율에 대한 문제가 질문이 가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어쩌라고요 한 거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이거 가짜뉴스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1월 21일 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환율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지금 한두 달 지났죠? 1월 21일 날 이 말 했으니까 3월 31일 지금 한두 달 지났죠? 1,536원입니다. 대통령님. 어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어쩌라고요 이거예요? 진짜 어쩌라고요.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제는 불리하니까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오늘 추경 의결만 또 딱 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참 이게 웃지 못할 상황인 게 포탄은 지금 중동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누가 보면 우리나라의 전쟁 난 줄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중동 전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DS 지표라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특정 국가의 투자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도 리스크에 대해서 예. 투자자들이 내는 보험료의 비중이에요. 부도 리스크. 네, 부도 리스크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훨씬 급등을 해서 33% 이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민주당의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비상계엄 직후 정말 대외 신인도가 급락했을 때 정말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인 계엄 직후 상황에서도 35%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에 근접한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가 내란 사태라고 단정했던 그 비상계엄 사태 때 준하는 정도의 지금 경제 리스크가 당시는 일시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는 게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 같은 중동 국가,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은 오히려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니 전쟁 지금 우리나라의 내전 우리나라가 벌어진 줄 전쟁 알겠어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포탄 떨어진 줄 알겠다고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 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지표의 여러 위기 신호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부도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경제 지표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위험한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예. 그 예전에 몰래카메라 예능들 많았잖아요. 네. 몰래카메라 예능 찍는 것 같아요. 초현실적이에요. 아니 왜냐면 예. 전쟁은 저기 중동에 터졌는데 정작 그 국가들만도 못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 탓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건 일종의 트리거에 불과했던 것이지 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해왔던 저희가 1년 내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따위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연기금까지 다 투입해가지고 환율이나 증시 장난질을 치더니 이렇게 될 거 몰랐냐고요. 저희가 몇 번이나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가 당장 저번 주 방송에서 1,600원대 환율이 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셨잖아요. 예측했죠.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버린 상황인데 이 정도 되면 이게 못 막은 우리 책임이야. 막았어야 돼요. 아 국민들 책임이에요? 이재명 어떻게 막았어야 돼요? 아 어떻게 이게 막았죠? 뽑아준 사람들은 뽑아줘서 잘못한 거고 안 뽑은 우리들도 안 뽑은 사람들은 못 뽑게 설득을 못한 우리 잘못이야. 아 이게 이 정도까지 갔으면 어떻게든 막았어야 돼. 야당이 제가 큽니다. 진짜 우리 잘못이 크다. 어? 진짜. 근데 정작 가장 책임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번에도 확장 재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도 확장 재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아이고 확장 재정도 뭐 명분이 있고 좀 근거가 있는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름도 웃겨. 뭐라고? 유류 유가 인상에 따른 무슨 뭐 국민의 부담. 그 유류세 인하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유류세 인하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더 근데 해, 저는 그럼. 더 올려야 된다 봐요. 유류세 인하를 더 늘려야 된다 보는데 자 여러분들 혈압 오르는 소리 오늘은 혈압 광고 없어요. 오늘은 어묵 광고예요. 네, 그 혈압 오르겠지만 이 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총재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고환율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말이 심각한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해요. 진짜 진심으로 레알로 심각한데 이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 게 뭐냐면은 현재 큰 우려는 없다. 달러 유동성은 양호하다라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사에 저 원래 망언이란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기사 제목에. 네. 그리고 저 최근에 원중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좀 신중해야 되는데 못 참겠더라고. 아, 이건 망언이죠. 그리고 망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써도 되겠더라고. 네. 예, 망언의 사전적 의미가 그거예요. 망언의 사전적 의미가 잠시만요. 제가 아까 검색을 했었는데 이게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즉 허황된 발언, 헛소리나 허황된 발언을 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사람 그런 발언에 대해서 망언이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가 이거거든요. 저는 써도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네. 썼어요. 나라 망할 소리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신현송 씨의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의 주장에 따르면 환율이 예. 1,400원대 진입하면 국민들이 7% 가난해진다. 아까 우리 문성호 대변인 잘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예. 지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의 재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는 것을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가난해지는 게 뉴노멀입니까? 국가가 가난해지는 건요 참사죠, 참사. 그러니까 국가가 지표상으로만 역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미루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정도의 환율이 1,100원 정도였습니다. 2017년 8년경에 1,100원. 그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지금 국민적인 자산이 30% 넘게 날아간 거예요. 예.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1억의 가치가 7천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가난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도 역산해 보잖아요. 2018년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예.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낮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노동의 가치, 자산의 가치라고 하는 게 급락하고 있어요. 월급의 가치도 다 자연스럽게. 그럼요. 그런 것들을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망국적인 궤변인데 하는 총재를 하겠다는 사람이 큰 우려가 없고 한술 더 떠서 추경하는 것이 맞다? 오히려 해야 돈을 더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아, 정말 국가의 미래가 이 정부가 저는 짊어지게 될 빚이 문재인 정권의 그 이전 정권들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국가 부채를 만들었거든요. 이번 정권은 그때 문재인 정권을 또 한 번 갱신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네, 문성호 대변인님. 저는 진짜 지금 이 방송들을 다 클립으로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나라가 망치면 정권이 교체가 될 텐데 그게 국민의힘으로 교체되든 개혁신당으로 교체되든 우리는 지금 이렇게 깽판 쳐놓은 빚 갚느라고 엄청 허덕일 겁니다. 재정적으로. 긴축재정 해야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민주당이 너네 왜 예산 안 풀고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면 이거 보여줘야 돼요. 너희가 이래놔가지고 우리가 쓸 돈이 없다라고. 근데 보여준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죠. 그리고 진짜 방금 얘기를 잘해주셨지만 재산이 가치가 줄어드는 거는 그래도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냥 재산의 가격이 올라서 방어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부유하신 분들은 힘들지만 견뎌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가장 힘든 분들은 어떤 분이냐? 진짜 흔히 얘기하는 월급으로 저축할 부분이 많지 않은 가처분 소득이 많지 않아서 그냥 그날 쓰면서 사셔야 되는 저소득층이나 예.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내 소득도 줄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예. 소득이 삭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물가의 상승으로 나타나죠. 네. 내가 버는 돈은 똑같은데 물가가 상승해서 지금 우리 오늘 주제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내가 밥 사 먹어야 되는데 10% 올랐고 내가 뭐 기름 넣어야 되는데 몇 프로 올랐고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소득 능력이 나는 열심히 일했고 나는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억울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돈을 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병에 걸렸어. 그랬더니 의사가 제가 나으시라고 병균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을 풀면 가난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제일 힘듭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왜 몸으로 이미 겪어보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IMF 겪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렇죠. 이름이 어려워요. 신현송 이분도 그렇고 아니 이재명 정권 인사들도 그렇고 IMF 다 겪었잖아요.
겪은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적 완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해져서 그때 그 코로나 후유증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제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여러 차례 빅스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인상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가가 제자리를 찾아왔는데 그 후유증이 엄청 났거든요. 그렇죠. 돈을 왕창 풀었다가 거품을 한꺼번에 걷어내니까 부동산이 됐건 증시가 됐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예측 가능성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소시민들이 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지나치게 돈을 풀었던 것이 경제 위기의 원인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성 매파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이 인사청문회 TF 과정을 보면서, 오늘 나왔던 발언을 보면서 매파라고 평가를 했던 제 인근에 있는 다 경제 이 학도들 그리고 이제 금융권 관계자들도 매파가 아니라 매출입파였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조차 지금 경제에 대한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 그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을 했다라고밖에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 정도 학부생 수준의 경제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정도 석학이 지금 위기 상황을 모른다? 이게 정말 위기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정권이 힘으로, 언론 통제로, 권력으로 지금 여론과 전문가들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위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여러분들 합니다. 그 기사 댓글 반응을 제가 모아왔어요. 보시죠. 자, 이 신현송 씨의 발언에 대해서 약 먹었나?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약 먹었나? 지금 환율이 천정을 치솟는데 저런 게 후보자라니. 그리고 이거는 추경 관련해서 이제 댓글이 좀 있었고요. 제가 또 커뮤니티 기사 댓글을 커뮤니티 그 반응들을 가져왔어요. 보시면요. 자, 저렇게 말해야 총재 하시겠지. 이세 땡도 안 되겠네. 드럼통이 그렇게 무섭냐?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총재 하시겠냐? 붙어 있고요. 이 환율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통찰력 있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전쟁 전부터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전 세계 최상위권이다. 전쟁 까고 이재명 순수 체급으로 이지 땡 나고 있는데, 예, 원화 휴지 조각 되어가는 속도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예, 1,400원대에서는 그래도 이제 드립이라도 나왔는데 진짜 땡 된 것 같아서 이제 드립도 안 나오겠다. 예, 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문성호 이런 게 대변인님. 정말 정치권에 있다 보면은 가장 화가 나고 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네. 몰라서 저러시는 게 아니라 알만한 분이 저런다는 게 제일 화가 나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저분께서 정말 경제에 관련된 석학이십니다. 네. 저는 무조건 안다고 봐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거. 그런데 뭡니까? 본인이 지금 그 자리에 한번, 좋은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에 본인의 신념도, 본인의 지식도, 본인의 어떤 자존심도 다 내려놔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는 흔히 얘기한 이해운 장관만 해도, 그 장관 후보만 해도요, 그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업적이 많으세요. 그런데 뭡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예. 자리 때문에 본인의 신념이고 나발이고 다 내던져 버리고, 오히려 이 본인이 많이 배웠고 석학이고 하면은 이런 경제학 같이 많은 공부가 필요한 사안에서 예. 모르는 분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뭔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책임을 그냥 내던져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권위에 기대 가지고 본인이 더 나쁜 소리를 하면서 더 악한 소리를 하면서 더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자리 차지하겠다? 이거는 정말 전 나쁜 거라고 봐요. 뭔가 권력에 대항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권력이 너 그렇게 말 안 하면은 내가 진짜 총칼로 쏴주겠다, 그러면 그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위협을 당하면.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저 하는이라고 하는 총재 자리에 앉고 싶어서 본인의 이념과 본인의 양심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박미영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저게 나라 망할 소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건 나라가 망할 소리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미 망했다. 네. 저거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저런 소리가 저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런 석학의 입에서 저런 말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런 말이 나온다는 건 이미 대한민국의 이런 신뢰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 인사 정책이.
요즘 혈당이나 혈압, 혈행 때문에 뭐 하나라도 챙겨 먹어야 되는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제약에서 나온 혈통파인 적송유는요, 예로부터 동의보감에 기록된 원료 붉은 소나무에서 나온 적송유를 채취해서 오일로 농축한 다음 그득그득 담아낸 그런 제품입니다. 적송유는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요, 혈행 개선,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개선까지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챙겨갈 수 있는 최고의 건강관리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바나나의 추출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비타민 E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혈당, 혈행은 물론이고 면역력과 노화 관리까지 한 번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이라서요. 일단 작기 때문에 목 넘김에도 편하고 또 위에서 장까지 가는 녹지 않기 때문에 속도 편안하게 더부룩하지 않게 드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지금 저희 펜앤마이크TV 구독자 전용으로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띄운 전화번호로 상담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건강은요, 가장 젊을 때, 가장 건강할 때 챙겨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혈당, 혈행, 면역력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1522-1331, 1522-1331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